한 번 더 모셨습니다. 엄마 반성문의 저자이신 이유남 권사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해보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만남을 통해 사랑과 행복의 한계를 전해드리는 서울 은혜교회 권사 이유남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칠 때는 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쳐야 저희가 그걸 박수 취급을 했는데 제가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세상에 결혼해 주셨고 애 낳아 주셨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 잘 키우시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박수를 함성과 함께 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치실 때 무슨 생각하신다? 나 왜 이렇게 잘하고 있지? 상당히 잘하고 있어.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어. 볼륨 박수 10번 이상 치고 시작합니다. 박수 시작. 네. 작년 제가 10월에 왔던 것 같아요. 예, 작년 10월에 와서 행복한 자녀, 예, 존경받는 부모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갔었는데 올해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올해는 조금 더 수준이 높게 요거를 뇌과학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말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우리 뇌에 우리 아이들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신비한 뇌과학의 이해로 자녀와 소통업, 행복업. 예, 우리 아이들의 뇌, 우리들의 뇌를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요걸 조금 이해를 하면 우리 아이들과 더 좀 행복할 수 있는 또 소통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같이 나누어 보러 왔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은 예배서 4장 29절 말씀 봉독해 주셨고요. 하나 더 한다면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뇌과학과 굉장히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 같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마지막 말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이 말씀이 제가 이게 옛날에 성경 많이 읽었는데 이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걸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은 거의 안 하고 열부터 되고 또 아이들한테 퍼붓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반응의 4가지 유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작년에 많지 않아서 4가지 유형을 못하고 잠깐 제가 했던 것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뜨는 화두들이 많죠. 말풍선에 좀 넣어볼까요? 뭐 AI, 뭐 그다음에 이런 거, 뭐 과거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단어들이 굉장히 뜨는데 그 중에 뜨는 단어 바로 코칭이 뜨는 이유 전 2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매우 중요하니까. 둘째, 안 되니까. 잘 되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학부, 석사, 박사 과정에 코칭학과가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대요. 자, 120살까지 앞으로 저희 한 거의 50년 이상 남았거든요. 그러면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120살까지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치매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치매 걸리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지는데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쪽으로 코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저도 대학에서 이제 2학기 코칭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겸임 교수는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들어갈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준비하셨다가 자 그럼 이 코칭 오늘 이게 뇌과학과 코칭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하는 것도 같이 나눠볼 텐데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려면 어디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우연히 만난 우리 집 아이가 나를 보더니 너무나 반가워한다. 그럼 슈퍼 등급 이번들 보너스 받고 그리고 세금 감면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닌데 웃어요. 그럼 A 등급. 근데 날 보더니 아이가 인상이 찌푸러져. 엄마 어디가? 왜 여기 서 있어? 퉁명스럽게 말하며 인사한다면 B 등급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C 등급은 뭐죠? C 등급은 날 보더니 딴 길로 돌아가. 자, 동네 어슬렁거리면서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죠? 여러분 등급은 어디에 속해 있었나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거의 S 등급이거나 최하 A는 되시는 분들이 오세요. B, C 꼭 오셔야 되는데 잘 안 오셔요. 그분들 때문에 이런 거 만드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이들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배우자도 퇴근길을 좀 지키고 있다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이 배우자가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재미있게 제가 얘기는 하지만 이게 아이들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나를 보면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쫓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고 날 보더니 딴 길로 돌아가 이런 사람이 많으면 내가 지금 많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몇 등급이라 그랬어요? 저는 제 등급 하나 둘 셋 예측해 보시죠. 다 같이 하나 둘 셋. 제가 작년에 C등급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S라고 해주신 이분 때문에 우리 수주 예봉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발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공부하다가 만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입니다. 존 가트맨. 워싱턴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 출신이에요. 이분은 심리학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수학과 통계까지 전공하신 세계적인 석학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연구한 게 뭘 연구했냐? 이분은 관계의 연구 대가입니다. 관계. 수많은 공부 중에 관계 연구를 하셨는데 특히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연구한 주제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어떤 부분은 끝까지 잘 살고 어떤 부분은 중간에 헤어지나.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시겠다고 수많은 사람들 그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선서까지 하며 서약을 하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끝까지 잘 살고 어떤 부분은 중간에 헤어지고 어떤 부분은 심지어 살인 사건이 나더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제주도에 가서 이제 제주도 강의 가서 어느 교회를 가서 했나? 아니 교회가 아니고 하여튼 어디를 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주도에서 살인 사건이 났었잖아요. 남편을 부인이 죽여서 고유정식이라고 지금도 아마 감옥에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얘기를 제주도에서도 하고 전주에서 또 강의를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가서 전주에서 강의를 했는데 전주 그 교회에 그 펜션 주인의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그 펜션 주인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둘 다 퇴직을 하시고 돈을 이제 다 끌어 모아서 거기 제주도 가서 펜션 하시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그 펜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문을 닫았고 그 펜션을 팔으려니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투자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가서 강의하기 직전에 펜션이 팔렸대요.
그렇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전주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할 때마다 거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분이 50여 년 동안 3천여 쌍의 부부를 연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분은 밥 먹고 평생 하신 짓이 이 집뿐이 없어요. 왜 이렇게 오래 연구했을까요? 사람은 한 맺히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분은 한 맺혔어요. 뭐에? 30대에 이혼을 2번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혼을 당했는지, 왜 남들은 그럭저럭 잘 사는데 난 왜 이렇게 못 살는지 열받아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자, 원래는 부부 연구로 시작을 했다가 긴 세월 지나면서 누가 관심이 갔냐? 그 밑에 자란 자녀들이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50여 년 동안 그 이상을 연구하면서 그 3천여 쌍의 부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을 추적 조사를 해요. 그래서 통계를 내고 그걸 논문을 쓰고 책으로 냈는데 그 책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자, 이분이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종종 갈등의 상황이 오는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걸 아이가 안 한다고 할 때가 있고, 얘들이 안 한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걸 있어 보이는 말로 갈등의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이 갈등의 상황에서 이게 잘 해결이 되면 소통이 잘 되는 건데, 이 갈등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하나 봤더니 4가지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저희 아들이 고3 8월 31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 전에 4월 달에 엄마 학교 안 가면 안 되냐고, 나 학교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제가 이 반응의 4가지 유형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나지 않았을 건데, 제가 이 반응의 유형을 몰라가지고, 자, 여러분 아이가 요즘에 끊는다 소리 잘하잖아요. 엄마 학원 끊어줘, 교회 끊어줘, 어디 끊어줘, 자꾸 끊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꼭 얘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시간 한번 짝지어서 한번 갈등의 상황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엄마, 나 다음 주에 교회 가기 싫어. 나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자, 2분씩 짝지어 빨리 실습하세요. 네. 네. 자,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자, 사람들이요 대체로 4가지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 뭐 안 하겠다 하면, 아유 하기 싫으면 관둬. 뭐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지. 그리고 너 대학 안 가도 다 밥 먹고 살아. 옛날에 다 밥 먹고 살았어. 대학 가기 싫으면 공장 가서 돈 벌어. 뭐 돈 굳고 좋네. 쿨하게 말하는 분들, 이분들을 방임형이라 그래요. 이분들은 아이가 원하는 거 대체로 다 시켜주시는 분들이에요. 2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그리고 누구나 다 하기 싫을 때 있어. 그걸 잘 참고 넘기면 새로운 세상 펼쳐져. 너 대학만 가봐. 대학 가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핸드폰 바꿔줄게. 게임기 바꿔줄게. 명품 바지 사줄게. 이렇게 뇌물 공세를 쓰며 아이를 달래는 분들을 우리는 축소 전환형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평상시에 이런 말 많이 해요. 너 모자라면 뭐 해줄게. 모자라면 뭐 해줄게. 이런 분들이에요. 저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이게 미쳤나 지금 네가 다니는 데가 유치원인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차려. 앞으로 한 번만 그딴 소리 하면 너 가만 안 둬. 따따따따 30분. 이런 유형들은 억압형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데, 1번, 2번, 3번 안 나왔으면 4번이에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자,
골고루 잘 섞여 계십니다. 예, 솔직하게 고백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분들은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의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신데, 어쨌든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한 건 똑같은데, 예, 여기에 예, 반응의 유형은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데 반응의 목적은 똑같아요. 왜 이렇게 반응했죠? 반응을 이렇게 한 이유는 다 똑같은 이유. 아이를 사랑해서, 너 사랑해서, 그리고 너 잘되라고, 아이 잘되라고 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널 사랑해서 널 위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잠재 능력은 싹을 조금씩 조금씩 싹둑싹둑 잘라서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놓고, 이 유형 밑에서 자란 자녀들을 봤더니 어떻게 됐다? 남자의 경우에 술 담배를 빨리 하더래요. 분노 조절 안 됐고 폭력성 있더라. 여자는 어떻게 돼요? 거식증, 폭증, 우울증 증세가 종종 나타나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고 이성의 눈을 빨리 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남자 못 만나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이 아이들이 이혼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거 대물림 하더라 하는 것을 이 우리 가트면 박사가 발표를 하셨어요. 자, 마지막 코치형, 감정 코치형. 이분들은 예, 아이들과 갈등의 상황이 잘 오지도 않았지만 갈등의 상황이 어쩌다 오면 아이들이 문제를 스스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하더래요.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이 유형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 학습 능력, 사회 적응력, 문제 해결력, 역경지수, 행복지수, 건강지수, 그리고 인성까지 좋은 아이로 자라서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아이들이 되더라라는 것을 이분이 발표를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 되기 바라시죠? 뭐 술 담배 빨리 하고 분노 조절을 안 되고 뭐 여자 일찍 밝혀 뭐 남자 일찍 밝혀 이혼하고 뭐 이런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학습 능력, 사회적 능력, 문제 해결, 역경지수, 행복지수, 건강지수, 거기에 인성, 거기에 신앙까지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빛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면 돼요? 코치형, 감정 코치형 부모가 되면 된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 근데 요게 코치형, 감정 코치형 부모가 아이들의 뇌 발달에, 아이들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우리 대화의 매뉴얼, 최고의 대화의 매뉴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 관계가 이 감정 코치형, 코치형으로 대하려면 대화의 매뉴얼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예, 대화의 매뉴얼 아세요? 예. 자, 아이가 엄마, 아빠 하고 불렀을 때, 배우자가 여보, 자기 하고 불렀을 때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 뭐예요? 바로 대화의 매뉴얼이에요. 얘를 제대로 알면 예, 우리 아이들 예,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도 행복하고 또 가정도 화목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대화의 매뉴얼을 모르고 또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못하는데, 대화의 매뉴얼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대화의 매뉴얼 첫 번째, 예, 화재 대피 매뉴얼, 폭염 대피 매뉴얼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 다치거나 죽잖아요. 근데 이 대화의 매뉴얼을 안 지키면 가정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아이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데, 대화의 매뉴얼 첫 번째는 바로 이거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핸드폰 들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리모컨 들면서 얘기하고, 내가 바쁘니까 일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온전한 눈받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서서 뭐 얘기 못 하잖아요.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앉아서 얘기할까? 예, 제안을 해야 되죠. 어디 앉을래? 물어봐야죠. 아이가 어디 앉고 싶은지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리 와 여기 앉아. 식탁 위에 꼭 앉으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자리는 무슨 자리? 트라우마의 장소예요. 어렸을 때부터 밥 골고루 안 먹는다고 흘린다고 뭐 한다고 야단 맞던 장소에 애를 앉혀놔. 그럼 절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기 앉을 때부터 마음 문이 닫혀요. 그러면 어디 앉아요? 아이가 예, 네가
너 어디 앉아서 얘기할래? 물어봐야죠. 그리고 아이가 앉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다과가 있으면 좋아요. 차 마시러 왜 가세요? 뭐 그 집 차가 엄청 맛있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매개체로 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뭐 좀 먹으면서 대화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것을 갖다 놓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엄마 더워.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그거 먹으면서 말하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너 찬 거 먹지 말라 그랬어. 너 좀 기침하고 있잖아. 그거 먹으면 더 기침하는데 뭐 아이스크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것을 학대적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일단 아이의 감정을 들어줘야 돼요. 감정을 들어주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더우니까 그런 생각이 날 수 있지. 그래. 근데 어젯밤에 네가 기침 많이 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이거 먹고 더 기침할까 봐 걱정이 되네. 이게 아이 메시지라는 거죠. 먹지 마가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이가 더 안 좋아질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일단 감정을 받아주면 사람은 약간 이성의 뇌가 발달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그러게 그러면 엄마 조금만 먹고 따뜻한 물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본인이 방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겠다고 하는 아이, 그러면 네가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니까 엄마는 참 이게 걱정이 돼서 주긴 하겠지만 네가 어떻게 기침 좀 덜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해서 아이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죠. 하지 마. 이거보다는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극적 리액션.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회 잘 보는 분들 있죠. 사회 잘 보는 분들 여러분 유재석이라든가 강호동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서장훈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많이 봐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뭘 잘해요? 리액션을 엄청 잘해요. 그 상대방 게스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리액션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나오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사춘기 부모님들 로망이 뭐죠? 사춘기 부모의 로망은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되고 싶다고 해요. 왜 로망이냐? 안 되니까 로망이에요. 근데 왜 안 되냐? 이 적극적 리액션이 없어요. 아이가 말을 할 때 거기에 아이가 슬퍼하면 슬픈 표정 짓고 아이가 기뻐하면 기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해서 어떻게 됐는데 이게 말이 나왔다가도 하기 싫은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표정과 이런 감정 표현을 아이에게 맞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리액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반드시 상대방에서 나온 질문을 해야 돼요. 아이가 엄마 오늘 수학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하는데 뭐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분명히 수학이라고 그랬는데 상대방은 수업이라고 했어요. 맥락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는 무슨 생각이 드냐? 딱 마음에 걸림이 와요. 내 말 잘 안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꼭 상대방에 나온 질문. 제일 중요한 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하지? 무슨 말이 듣고 싶어서 이 말을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게 최고의 경청입니다. 이런 걸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이 듣고 싶어서 이 말을 할까? 이 얘기를 파악해서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 그냥 들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 이게 여기까지가 대화의 최고의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화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이건 누가 말한 거냐? 우리 가트맨 박사가 말한 거예요. 저는 대화의 종류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원수가 되고 말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말을 하면 할수록 다가가. 가트맨 박사가 부부 이혼 연구를 하면서 가장 부부들이 이혼할 때 많이 하는 말을 정리해 봤어요.
자, 부부들이 이혼할 때 전부 이 말을 하고 헤어지더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죠? 바로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트맨 박사는 이걸 연구하면서 이게 신뢰도가 낮다는 걸 알았어요. 신뢰도가 높으려면 성격 차이 나면 다 헤어져. 그럼 100% 신뢰도. 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자, 성격 차이 안 나는 부부가 있을까요? 예, 다 나는데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헤어져요? 그러면 부자는 잘 살아야 되고 가난하면 못 살아야 되는 명제가 성립돼야 돼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왜 이혼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S그룹들이 많은 분들이 이혼을 했잖아요. S그룹에 속한 그분들이 왜 이혼했을까요?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것 때문만은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분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 그래서 보니까 아무리 돈치 명예가 높아도 가진 게 많아도 그리고 명문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헤어지는 부부를 봤더니 그 부부는 원수되는 대화를 밥 먹듯이 하고 멀어지는 대화 양념치고 다가가는 대화는 안 하더라.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셨는지 두 부부가 3분 동안의 대화를 한다. 그걸 지켜보시고 이 부부가 언제쯤 헤어질 건지 예측을 해요. 예측 정확도 97%. 결국 다 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가가는 대화가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자, 요게 다가가는 대화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선한 말이라고 표현을 하셔요. 자, 사람을 세워주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거, 이걸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다가가는 대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작년에 와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갔어요. 자, 그러면 작년 10월에 왔다가 이제 제가 지금 한 6개월, 7개월 돼서 왔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천을 하셨는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오늘 아침, 어제, 그제 3일간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칭찬하고 오셨는지 옆 사람과 잠깐 나눠보시죠. 네. 네. 자, 박수 3번 하면요. 우리 수지 예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박수 3번 치시고 수지 예본을 외쳐 주십니다. 박수 3번 시작. 수지 예본.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하루에 한 사람당 10번 이상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말로 표현하시면서 사셔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그동안 잘하고 오셨죠. 근데 이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이 쉽게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손사래를 쳐요. 누가 칭찬을 해주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데 갑자기 칭찬을 하면 아이들이 아프냐고 또 물어보니까 뭐부터 하시라고 제가 했냐.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을 칭찬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나만 칭찬받기가 무한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 아이는 이런 점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오고 가는 칭찬 문화 속에 깨어나는 잠재 능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갔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죠. 옆 사람과 칭찬을 주고받으시는데 어떻게 하냐. 보이는 모든 것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칭찬 받을 때 아니라고 손살에 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저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런데 어머니는 이런 점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네, 서로 한번 나눠보시죠. 시작.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칭찬을 주고받으셨는데, 네. 제가 보니까 뭐 칭찬을 주고받으시면서 제가 억지로 칭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리 영혼이 담긴 칭찬을 하는 것 같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혼은 조금 덜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칭찬을 들으니까 어땠어요? 예,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행복해졌다, 불행해졌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이때 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질까? 뇌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뇌 과학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론은 맥린이라는 뇌신경 과학자의 이론입니다. 이분은 뇌를 3층 구조, 대뇌를 3층 구조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뇌를 파충류의 뇌, 파충류가 이 뇌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이 파충류들이 뭐를 할 수 있냐? 아래 하는 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유지, 호흡, 심장박동, 혈압, 체온 조절. 그래서 요 뇌를 다치시면 어떻게 된다? 돌아가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포유류의 뇌죠. 포유류는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 두 가지를 갖고 사는데 포유류의 뇌에서 하는 일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감정, 식욕, 성욕, 단기 기억. 슬픔, 기쁨, 분노 이런 것들이 바로 포유류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고요. 식욕, 배가 고프다 이런 것도 포유류에 대해요. 식탐이 유난히 많은 분들은 어느 뇌가 발달된 분들? 포유류의 뇌가 발달된 분들이세요. 자, 성욕 왕성해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 어느 뇌가 발달됐어요? 바로 포유류의 뇌가 다른 뇌보다 더 발달됐는데 우리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이 두 가지의 뇌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발달된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을까요? 이 두 가지의 뇌가 발달된 사람들을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조상님들은 뇌각 이딴 거 공부 안 했어도요. 경험에 의해서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뇌만 발달되면 짐승 같은 인간이 돼서 성욕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식욕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절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단기 기억,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뇌가 바로 포유류의 뇌의 단기 기억 해마입니다. 해마에 이 정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데 이 해마는요, 창고가 좀 작아요. 그래서 얘는 들어왔다가 우리 주인이 별로 안 써. 그러면 얘를 빨리 딜리트, 삭제를 빨리빨리 시켜요. 왜? 새로운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인이 자꾸 반복을 해. 뭐 같이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반복을 5번 이상 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바로 영장류의 뇌 대뇌피질로 옮겨가요. 장기 기억 창고로 옮겨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비결은 고액과외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뭐를 하면 된다? 반복을 해서 장기 기억 창고로 자꾸 옮겨줘야 돼요. 제가 자기주도학습 코칭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5번 이상 반복이 되지 않으면 내 거가 잘 안 돼. 그럼 시험 때 생각 안 나고 실천도 안 돼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데, 자, 그럼 영장류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느냐 읽어보시죠. 시작. 기획, 충동 조절, 이성적 판단, 행복감. 성욕이 막 일어날 때 충동 조절,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장류의 뇌예요. 영장류의 뇌가 발달이 되면 인격적이고 그리고 훌륭하고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영장류의 뇌가 발달이 안 되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장류의 뇌가 굉장히 우리 사람답게 해주는 중요한 뇌인데 여기에 보면 행복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 이건 영장류의 뇌가 잘 발달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 많으냐?
이 영장류의 발달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영장류의 발달이 안 되면 행복감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약물 치료를 들어가는 거죠. 영장류의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약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칭찬을 주고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느껴졌다고요? 행복감 느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울증에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약물 치료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서로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게 다가가는 말인데, 자, 이 행복감이 느껴지면 영장류의 뇌가 더 발달되고 영장류의 뇌가 발달되면 행복감이 더 느껴지고, 그래서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런데 칭찬을 주고 받을 때 그 칭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누가 더 영장류의 뇌가 발달이 될까요? 누가 더 영장류의 뇌를 많이 썼을까요? 하는 사람, 듣는 사람? 네, 하는 사람이 3배가 더 활성화돼요. 왜? 칭찬의 말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때 영장류의 뇌를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칭찬의 말을 내가 해요. 말을 하면 또 영장류의 뇌가 또 이게 사용이 돼요. 근데 내가 남한테 했지만 남만 들어요? 내 귀에도 저절로 들려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정보를 3배 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영장류의 뇌가 많이 쓰고 쓰는 뇌는 발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다, 남을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그런데 이게 나만 좋으면 이기주의예요. 나쁜 사람은 나쁜이 모르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행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승승.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건 뭐냐?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에 다가가는 말을 사용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게 해서 우리 서로 행복해지자. 이게 코칭의 모토예요. 자, 그럼 우리 뇌를 좀 더 구조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우리 뇌를 이렇게 보면 우리 최성애 박사님 자료예요. 제가 거기서 공부할 때 받은 자료인데, 자, 여기 뒤에 쏙 만져보세요. 뒤에 쪽 만들어 보면 쏙 들어간 부분 있죠. 목덜미. 거기 안쪽에 주먹만한 크기로 있는 게 회백색의 순두부 같이 생긴 게 바로 파충류의 뇌예요. 여러분, 이 파충류의 뇌는 여기에 숨겨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여기다 놨을까요? 그래서 여기를 급소라고 하거든요. 여기 숨겨놓은 이유. 만약에 여기 있어봐. 여기나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누가 탁 때리면 팍팍팍 쓰러지셔서 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다가 딱 숨겨놓으셨어요. 이 뇌가 다치면 생명에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둘러싸고 있는 게 포유류의 뇌예요. 이걸 또 한번 둘러싸고 있는 게 영장류의 뇌예요. 자, 그러면 이 딱딱한 머리뼈가 있잖아요. 이 뼈, 요거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게 전부 뭐다? 이건 다 머리뼈고 이 밑에 둘러싸고 있는 건 영장류의 뇌예요. 그 중에 앞부분이 뭐죠? 전두엽. 뒷부분은 후두엽. 옆부분은 측두엽. 꼭대기는 두정엽.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뭐예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그래서 앞쪽 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뇌 전두엽에서 이 아까 영장류의 뇌 대부분의 일을 이 전두엽에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뇌인데, 여러분 이 3가지의 뇌가 발달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자, 파충류의 뇌 언제 발달될까요? 제일 많이 발달되는 때는 이게 태아예요. 그래서 태아는 파충류의 뇌가 발달이 돼서 이미 거의 완성이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유지를 잘 할 수 있어요. 태아들도. 그러면 이 포유류의 뇌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언제 완성될까요? 어려서도 물론 이게 활동이 되지만 가장 활성화되는 때, 가장 이게 완성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예요. 그래서 고3 때 거의 포유류의 뇌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럼 요 시기를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이 시기를 사춘기라고 그래요. 이 시기에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해요. 그 다음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때 공부 많이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습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고3 때까지. 고3이 지나면 이제 점점 퇴화하기 시작해요. 기억력이. 그래서 고3 때까지 제일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성역 아이들이 이때 관심이 많아요. 4학년부터 좋아하는 여자 생기고요. 그리고 이상한 야동도 관심이 많고요.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그리고 식욕 엄청 왕성하죠. 이때 엄청 먹어야 돼요. 왜? 이게 성장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은 포유류, 그러니까 인간의 탈을 썼는데 뇌는 포유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비우는 반려동물이 포유류가 되게 많잖아요. 이 포유류들을 어떻게 키워요, 여러분? 네, 어떻게 키우죠 지금? 엄청 칭찬을 많이 하면서 키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뭘 조금만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요. 뭐 잘하면 또 그걸 영상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카톡에 올리고, 그리고 뭐 반려동물 키우는 친구들을 보니까 우리 뭐 요즘은 다 개엄마 개아빠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는 해서 이게 우리 손장가 이렇게 하면은 다 개 고양이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 애는 꼭 화장실 가서 저기를 뭐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본대요. 그래서 저는 아니 애들이 그럼 대변을 그렇게 보지. 처음에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보니까 개 고양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딴 데는 절대 안 본대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을 해요. 그리고 앉으라면 앉고, 뭐 내가 오면 뭐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굉장히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포유류들한테 칭찬을 계속 하면서 칭찬만 해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보상을 주더라고요. 먹이를 줘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보상을 주면서 그 좋은 행동,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그 포유류들이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 칭찬하고 보상을 해버려서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포유류들 훈련시키는 데 가보니까 뭐 몇백만 원씩 하대요. 그리고 엄청 부모님한테는 용돈 잘 안 주시는데, 예, 개 고양이는 그거 훈련시키는데 몇백만 원씩, 유치원 장난 아니던데요. 개 유치원 이런 거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거기에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막 그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아직 인간의 살에 있었지만 아직 뇌 상태로 보면 포유류인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포유류 아이들은 뭐 어떻게 돼야 돼요? 뭘 조금만 잘하면 칭찬해야 되죠. 뭘 조금만 잘하면 칭찬하고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행동을 얘들이 강화시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영장류로 올라가요. 영장류가 드디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직 인간도 아닌 이 아이들, 인간의 탈만 쓴 이 아이들이, 아직 영장류의 뇌가 발달되지도 않은 이 아이들을 아직 못한다고, 그리고 뭘 안 한다고,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막 시키면서 거기에서 왜 못하냐고 야단을 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얘들이 영장류의 뇌로 진화하지 못하고 파충류의 뇌로 퇴화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과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아이한테 그 반려동물 칭찬하는 만큼 얘한테 칭찬을 하고 있나. 반려동물 뭐 조금 못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얘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걸 잘 할 때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대해주면 이 아이들이 영장류로 진화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걸 모르니까 아직 인간도 다 되지 않은 우리 아이한테 뭐 있는 잔소리 없는 잔소리에 너 잘 되라는 소리를 막 퍼부면서 못하면은 야단을 치니까 얘들이 뭐가 돼요? 바로 파충류로 퇴화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장류의 뇌 전두엽은 언제 완성이 되냐? 이 전두엽이 완성이 되면요, 이제 우리가 참 마음이 편해지고요, 애들이 지들이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이 전두엽은 언제 완성되나 봤더니 27세, 만 27세 이때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철이 들었다고 표현했어요.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건 영장류의 뇌 중에 전두엽이 완성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게 27세가 돼야 철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자와 남자가 달라요. 남자는 30세, 여자는 24세예요. 예, 그러면 아들 키우는 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철이 든다? 30세는 되어야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 언제 철들래? 이런 소리 해봐야 입만 아프다는 거죠. 근데 왜 여자와 남자가 다를까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인데.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원시 수렵 시대를 거칩니다. 굉장히 긴 세월을 지났죠. 원시 수렵 시대 때 남자들은 거의 뭐를 했죠?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나가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냥을 해야 돼요. 사냥을 하려면 어느 뇌가 발달돼야 되느냐? 공격적인 뇌인 파충류의 뇌가 발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짐승 보면 뛰고 적이 나를 공격하면 도망가고 요 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달라요.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발로 뻥뻥 차요. 공격적입니다. 태어나면 어떻든가요? 우리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요 눕혀놓으면 그대로 있는데 남자들은요 온몸을 빙빙 돌기도 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두리번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엄청 움직임이 많아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적이 나를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사냥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훨씬 더 주의가 산만합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 반 아이들 가르칠 때 여자아이들은 가만히 있는데 남자아이들은 항상 뭐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럼 제가 야 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남자들은 이렇게 정신 너희 가만히 못 있어? 가만히 좀 앉아 있어. 움직이지 좀 봐. 제가 맨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남자애들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남자애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뇌를 가지고 태어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이 공격으로부터 도망가야 되고 적을 또 짐승을 잡아야 되는 그런 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인류 문화는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의 뇌는요 급격하게 한꺼번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뇌가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적어도 30세까지는 어떻게 해요? 바다를 누비고 들판을 누비며 그리고 이 산을 누비면서 사슴, 호랑이, 고래를 잡아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원래 그 뇌 상태로는. 근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자, 사슴 잡고 호랑이 잡고 고래 잡고 이래야 되는데 뇌는 그러는데 문화가 지금 그걸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 가서 대리만족을 해요. 어디서 대리만족하죠? 게임에서 대리만족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게임에서 사슴도 잡고 호랑이도 잡고 사람도 잡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게임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게임 안 하게 하려면 게임 치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일찍부터 유럽과 미국에서는요 뇌과학이 발달돼서 아이들을 하루 종일 앉혀놓는 것은 이건 아이들 죽으라는 소리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체로 그 기간 동안에 그 나라에서는 웬만한 학교들을 보통 학교들은 다 4교시만 해요. 그리고 오후에 뭐 해요? 전부 다 너희 사슴 호랑이는 못 잡아도 나가서 뛰기라도 해라. 그래서 외국은 스포츠 클럽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오후엔 전부 많은 아이들이 다 나가서 뛰는 거예요.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래서 지역마다 농구대, 축구장 이런 게 엄청 많이 발달. 우리도 이제 지금은 지자체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학교 갔다 와서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지금 못 뛰잖아요. 어디가 앉아 있어요? 다시 학원 가 앉아 있어요. 저녁에 또 어떻게 하죠? 다시 또 집에 가서 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해서 뭔가 자기의 욕구를 계속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30세까지 남자들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 원래 30세 이전의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옛날에 광야를 줄 줄 아는 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축구를 좋아하세요. 예, 그 뛰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30세 이전까지 남자들은요 죽기 살기로 뛰어요. 근데 30세가 넘어가잖아요. 전두엽이 거의 완성이 되면 이제 뛰는 게 귀찮아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3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30세가 이제 좀 더 넘어가면, 그래서 보니까 30세 전후로 보면 이분들이 뭐를 하느냐, 축구는 하고 싶은데 뛰기는 싫어. 그래서 서로 골키퍼 한다고 싸워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죠. 30세 넘어가고 40세 가면 이제는 더 뛰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골키퍼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해요? 소파에 길게 누워서 리모컨을 돌리면서 거기 나오는 선수들한테 잔소리를 계속해요. 뭐 저걸 저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뇌과학의 신비함이었어요. 근데 여자는 왜 24세일까요? 여자는요 24세 전후로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상태 좋은 아이를 낳을 수 있대요. 24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학 졸업하는 나이인데요. 이때가 제일 예쁠 때예요. 제일 건강할 때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를 낳으면 가장 괜찮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요즘은 결혼도 안 해요. 자,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무슨 정책을 써야 돼요? 뭐 인구 정책 다른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24세 전후로 결혼을 한다. 집을 한 채씩 주겠다. 그 다음에 24세 전후로 애를 낳는다. 상태 제일 좋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한 아이당 1억씩 준다. 이런 정책이 되지 않고서는 인구 정책은 거의 저는 실패한다고 봐요. 모든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싹 없애고 거기에 주력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거 다 없애고 지금 아이 낳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다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그나마 좀 이렇게 지금 채워주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에 갔더니 미국 가보니까 인디언들이 다 보호구역이 있더라고요. 보호구역. 거기 벗어나지 못하고요.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요. 말은 보호구역인데 그게 뭐예요? 거기 가둬놓고 사는 거예요. 갇혀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한민족이요. 앞으로 거의 줄어들면 언젠가 우리 한민족도 보호구역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그래서 참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가는 건 아이 낳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저 생육하고 번성,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애라도 낳아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분들, 머리 좋은 분들, 또 뭐 여건 좋은 분들이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24세 전후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애를 잘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 전두엽을 완성시켜서 철이 빨리 들게 해서 아이 잘 키워라,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남자 나이는요 평균 30세예요. 그러면 30세 전후로 완성이 되는데 30세가 훨씬 넘어도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받고 속상하게 하는 적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특히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도 뭐 24세 전후는 아직 전두엽이 완성이 안 되는 아이들인데, 우리 이 아이들이 특히 남자들은 누구랑 사냥을 갔을까요? 누구랑 사냥을 가요? 아빠랑 갔겠죠. 성향이 같은 아빠하고 사냥을 하면서 아빠에게 세상을 배우고, 아빠에게 사냥하는 법도 배우고, 아빠에게 예의도 배우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죠? 집에 갔더니 전두엽 일찍 완성된 엄마만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전두엽적 사고로 아이를 잡아요. 학교를 갔더니 전두엽 일찍 완성된 데다가 공부까지 잘한 여자 선생님들이 득실득실해요. 자, 여자 선생님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사고로, 전두엽적 사고로 아이들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어쩌다 있는 남자 선생님 몇 분 있거든요. 이분들은 여자보다 더 꼼꼼하세요. 그래서
우리 남자아이들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여자가 공부 잘해요 남자가 공부 잘해요? 거의 대부분 옛날에는 여자들이 안 해서 남자들이 잘했던 거고요. 요즘은 각 학교의 대부분의 수석들이 거의 여자예요. 심지어 육사, 공사, 해사도요 여자들이 수석이 막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자들이 멍청해서일까요? 이건요 전두엽이 일찍 완성된 24세 이전에 이미 완성이 된 여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왜? 읽고 쓰고 외우고 이런 것들은 다 전두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두엽이 일찍 발달된 여자애들이, 그래서 중학교도 보면 여자애들이 수행평가나 이런 거 보면 훨씬 여자들이 점수가 높고, 여러분 임용고사, 저희 임용고사의 합격률은 여자가 높아요 남자가 높아요? 다 여자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 거의 선생님들이 70분 가까이 되는데 남자는 4분이에요. 4분. 70분 중에 4분. 그것도 다 여자보다 꼼꼼한 분들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남자들이 멍청해서 임용고사를 떨어져요? 남자들이 멍청해서 공부를 못해요? 그게 아니라 전두엽이 일찍 완성된 여자들한테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읽고 외우고 쓰고 말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다 전두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라든가 무슨 이런 시험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 아니 이 세계 이 불쌍한 남자들을 위해서 늘 외치고 있어요. 시험 과목에 사냥 과목을 넣어달라. 그리고 교과 과목에 사냥 과목을 넣어달라. 남자들은 30세까지는 사냥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유리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과목은 별로 쳐주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사냥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훨씬 불리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자, 집에 가면 엄마가 전두엽적 사고로 얘기를 하고, 집에 가면 뛰지도 못해요. 모든 아파트에서 다 애들이 뒤꿈치 들고 다녀야 돼요. 뛰면 또 얼마나 야단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뇌과학을 공부하고 대한민국 이 수많은 아이들이 이 수많은 아파트에서 오늘도 우수수 떨어져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러면 이 아파트 숨막히는 이곳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말에 어딜 가야 돼요? 들로 산으로 나가서 애들이 사슴 호랑이는 못 잡아도 뛰기라도 하고, 그리고 벌레 구경이라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환경이 안 되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숨막히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 아이들의 입장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파충류의 포유류의 영장류의 피가 잘 흘러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공부도 잘해. 말도 잘 들어. 하고 해야 할 일 다 잘해. 그런데 이때 열받아. 아까 저처럼 원수되는 말, 열받는 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 네. 사람들은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열받잖아요. 열받으면 제일 먼저 작동되는 신체 기관이 있어요. 어딜까요? 신체 기관. 여러분 화가 나면 제일 먼저 작동되는 기관이 바로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이 막 요동을 쳐요. 근데 심장이 요동이 치면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뇌는 어디일까요? 어디였어요? 파충류의 뇌. 그럼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심장이 요동쳐요. 심장이 요동치면 파충류의 뇌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파충류의 뇌가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 파충류의 뇌가 활성화되면 파충류의 뇌가 활성화되니까 뇌에서 어떤 신호가 되느냐? 우리 주인이 이 뇌를 많이 쓰네. 그래서 피들이 어디로 몰려가요? 바로 파충류의 뇌로 계속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핏줄이 팽창돼요. 그러면 여러분 열받으면 뒷골이 땡기시죠? 왜 땡기냐? 핏줄 팽창하느라고. 너무 많이 몰렸어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뇌출혈. 터져요. 뇌출혈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화내는 걸 더디하라고. 너희가 뇌출혈돼서 나중에
한쪽 팔 못 쓰고 한쪽 다리 못 쓰고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 화내는 거 더디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가 비어 있죠? 어디가 비어 있어요? 피들이 전부 파충류내로 몰려갔더니 제일 중요한 영장류내에 피가 없어요. 특히 전두엽 쪽은 스위치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영장류내 전두엽 쪽에 피가 없는 이 상태를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고 했다? 예, 골이 비었다고 하셨어요. 예, CT 촬영 안 해봤어도 잘하셨어요. 골이 비었다. 골이 비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율신경계 호르몬 체계가 완전 망가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가 인간의 탈을 썼는데 파충류가 돼요. 자, 아이가 파충류가 되어서 내 말 못 알아들어요. 전두엽 측사고 못해요. 예, 이성적 판단 못해요. 이 아이가 자꾸 짜증을 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 바로 뭐가 돼요? 옆에 있는 엄마도 열을 받아요. 그래서 엄마도 파충류가 돼요. 둘이 옥신각신 다 하죠. 서로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옆에서 보던 남편이 좀 일찍 쉬려고 일찍 들어왔더니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같이 파충류가 돼. 너도 동물 나도 동물 다 같이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힘센 자는 공격해요. 그리고 힘약한 자는 도망가요. 그래서 힘센 아이가 힘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학교 폭력, 가정에서도 힘센 어른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 아이들한테 아동 학대를 하죠. 이런 거 다 지금 무슨 상태인 거죠? 아동 학대를 하는 집은 거의 대부분 부모가 파충류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문을 콱 닫고 들어가요. 이거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도망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게 바로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파충류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소통을 끊고 나중에 이렇게 어려움, 불행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파충류 상태가 되면 이런 말 많이 해요. 아, 짜증나. 너 그거 왜 했니? 그냥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몰라요. 그 좀 해볼래? 싫어요. 아, 됐거든요. 재수 없어. 헐. 이 탑7이 바로 어느 뇌 상태가 어떤 뇌? 파충류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고, 파충류의 상태의 뇌가 되면 이거보다 더 심한 17, 18이 왔다 갔다 하고 그보다 더 심한 말.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한번 뒤에 따라가 보세요. 얘들이 말하는데 17, 18 안 붙는 아이 말이 거의 없어요. 그보다 더 심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얘들이 다 열받아가지고 다 지금 파충류의 뇌가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파충류의 뇌가 활성화되면 계속해서 전두엽은 손상이 됩니다. 손상되면서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욕이 먼저 나가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물건 집어던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와요. 그리고 집중력자 다음 중 뭐뭇이 아닌 것은 못 읽어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다 하는데 실수한대요. 그 실수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읽을 수 있는 집중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증이 와요. 그래서 게임기만 붙들고 있거나 누워서 뒹글거리거나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리고 짜증 불평 이게 많아지고 인격 손상, 사이코패스, 조현병, 정신분열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이게 쌓임으로 인해서 생겨요.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 청소년 정신과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왜? 저 같은 부모님들 너무 지금 많고 저 같은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전두엽 손상 증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예쁜 집을 지어요. 이게 뇌라고 보면 3세 이전에 완성된 뇌를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전두엽이 1차 성장기가 초등학교 3살이에요. 3살 때 완성된 뇌를 갖고 3학년까지 살아요. 그래서 말을 좀 잘 들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전두엽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요. 이때부터 확장 공사 지금까지의 뇌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혼란의 시기, 이게 사춘기 때죠. 이때 좋은 자재를 써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멋진 인생의 집도 짓고 우리 전두엽도 멋지게 완성이 돼요. 근데 이때 좋은 자재를 못 써요. 어떻게 되죠? 좋은 자재를 못 쓰면 완전히 이렇게 집이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좋은 자재라는 게 뭐예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다가가는 대화, 선한 말, 영혼을 세워주는
그런 말들이 바로 좋은 자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예, 전두엽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다 같이 시작. 학습, 인성, 행복지수 이게 모두 해결이 돼요. 얘가 전두엽.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비싼 학원을 보내느냐, 어느 과외를 시키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 아이들 지금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있나, 파충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나,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어린 시절에 사람은 성장 단계에 따라서 4가지에 미치게 돼 있어요. 자, 어린 시절에는 뭐에 미칠까요? 어린 시절에는요, 놀이에 미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놀 때 가장 행복해요. 가장 이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노는 것은, 이 아이들이 뛰고 노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뛰고 놀 때 우리 아이들의 전두엽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럼 장년기에는 언제 뭐가 활성화되냐? 장년기에는 사랑, 예, 요 사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장년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미치면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마지막 노년기에는 뭐가 활성화될까요? 예, 마지막 노년기에 손자, 손녀. 예, 왜? 종족 보존의 거룩한 본능이 우리에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대신할 아이가 쟤예요.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 저희의 모든 프로필, 저희 친구들 모든 프로필은 자기도 없고 애도 없고 손자, 손녀로 다 장식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손자, 손녀를 볼 때 세로토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손자, 손녀와 가까이 있거나 같이 사는 어르신들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치매는요, 전두엽이 손상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이를 키우는 어르신들은 몸은 좀 힘드시지만 훨씬 더 뇌 발달이라든가 이런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몰입을 할 때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다이돌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생활 속에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총명탕 먹여서 아이들을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코칭의 3요소예요. 첫째, 코칭은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선택권을 줘요. 너 오늘 몇 시에 잘래? 오늘 무슨 밥 먹을래? 내일 몇 시에 일어날래? 주말에 어디 갈까?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 뭐를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자, 아이가 선택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지적 피드백. 너 그거 하고 싶었어? 너 그 시간에 잘 거야? 이렇게 해서 물어봐주고 지지해주고, 그 시간에 자면 괜찮겠네. 그런데 그 시간에 자고 싶은 이유, 그걸 먹고 싶은 이유는 뭘까? 물어봐주는 거죠. 그러면 지지받을 때 전두엽이 활성화되고요. 다시 물어보면 또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 지지적 피드백, 그럼 아이가 선택한 것마다 자꾸 지지를 해줬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잘하고 있나 봐, 나 잘하나 봐. 이게 바로 성공감이 느껴지죠. 코칭의 3요소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코칭의 3요소인데, 자, 이제 영상 하나 보고 이런 거 하나 줄 때도, 그래서 절대 우리가 주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줘야 돼요? 골라야 돼요. 제가 이걸 모르고 잘하면 이거 하나 가져가, 그럼 이렇게 주면 애들이 그걸 안 보고 꼭 뭘 봐요? 저걸 바구니를 봐요. 바구니. 선생님 다른 거 가져가면 안 돼요? 주는 대로 받아. 말이 많아 이거. 주면 고맙다고 받지. 가끔 강 큰 애들이 있어요. 이게 죽어도 요거도 먹는 거예요. 강 큰 애들. 선생님 저 이거 싫은데 저 바꿔 가면 안 돼요. 바꿔주세요. 너 이리 나와.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교사반 전문 10권짜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아이가 골랐어요. 어머, 너 이거 골랐어? 이거 맛있는데 잘 골랐네. 그리고 이거 고른 이유가 뭐지? 물어봐 주는 거. 이거 코칭이에요. 자, 그러면 영상 이제 보고 하겠습니다. 좋아, 재밌어. 즐기라고. 재밌어. 너 지금 여기서 공격하고 있잖아. 일로 와봐. 준아.
지금 잘하는데 드리블이 너무 많아. 여기 지금 희민이나 원준이가 지금 비어있으면 이렇게 센터링 해주던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서 패스해주라 했잖아. 안 그러면 슈팅. 그지? 있어. Fantastic start. What did we do well then? Passing. Passing was fantastic. I nearly scored. What? That's right. Sit down for me. I scored. Right, listen. When Hugo gets the ball,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go to receive it from him? Space, but where? Where's the space normally? Wing. Wings and Let's go then, chap. Turn one at the other end. 뭐가 다른지 보이셨어요? 우리나라 코치 뭐예요? 지시 명령 충고했어요. 이거 티칭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은 전두엽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IQ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가장 IQ 좋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래요.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쇠젓가락을 쓰는 민족들이 머리가 엄청 좋대요. 근데 이 쇠젓가락은 우리 소근육을 이걸 발달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 소근육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뇌 발달도 같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가장 머리가 좋은데 전 세계 쇠젓가락을 쓰는 민족이 우리뿐이 없대요. 저 그거 처음 알았어요. 나무젓가락 쓰는 분들이 위아래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한 수 아래예요. 그 다음에 포크 쓰는 민족 제일 멍청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민족인데 우리가 아이 뇌 발달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거죠. 잉글랜드 코치 뭐 하고 있죠? 일단 뭐를 했어요? 칭찬했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죠. 질문 있는 교실, 질문 있는 학교, 질문 있는 사회. 그래서 이걸 질문을 하시라 그랬더니 신문을 하고 계세요. 질문과 신문의 차이점. 질문의 앞뒤에 지지적 피드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질문하기 전에 반드시 칭찬해줘야 되고, 아이가 답을 했어요. 반드시 거기에 지지적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신문이 돼요. 우리 애들이 대답 안 하는 이유 몰라, 됐어. 그럼 처음에 질문할 때 칭찬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너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어, 뭐 이렇게 퉁명스럽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몰라 이렇게 나오는. 왜? 대답하면 혼날 것 같아,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티칭과 코칭의 차이를 보여줬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코칭에 뜨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언제부터일까요? 2002년. 무슨 일 있었어요? 히딩크라는 분이 다녀가세요. 월드컵 때. 이분은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늘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니까 처음엔 선수들이 엄청 힘들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질문. 그런데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니까 어떤 대답이 나왔든 메리 굿, 엑설런트, 지지적 피드백이 엄청 잘 되더라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면 통역관을 데리고 히딩크 감독님은 그 경기를 졌든 이겼든 이게 중요하지 않았대요. 자네는 이번 경기에 이걸 잘했고, 자네는 이번 경기에 이걸 잘했어. 못한 거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걸 찾아주시던 감독님, 그분 덕분에 그들은 세계적인 선수가 됐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4강 신화의 기쁨을 안겨줬고, 그리고 그때 선수들을 같이 지도했던 박항서 씨라는 분은 베트남에 가서 신화를 일으키고 있었죠. 그것을 요즘에, 옛날에는 서번트 리더십, 뭐 이런 리더십, 전통적 리더십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녀가신 이후로 우리나라에 코칭 리더십이 떴어요. 그래서 저는 관리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 뭐 CEO들 이런 분들에게 코칭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이 2002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냐? 2003년 한국 코치협회가 생겨요. 우리도 코칭 문화 활성화 시켜보자. 그래서 민간단체, 비영리 단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뭘 만들었냐? 정의 만들고요. 그리고 전문 코치 자격증을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강의 듣고 지금 약 2,000명 이상이 전문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과정을 언제 하느냐? 6월 달에 6월 16일부터 7주간 하루에 2시간 반씩 약 20시간을 저희가 하는데,
원래 이 과정이 실습 포함 100만 원 이상 되는데 우리가 100만 원 어떻게 내고 해요? 애들 가르쳐야지. 그래서 제가 재능 기부를 하고 교육청에서 돈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격증 과정이 더 듣고 싶다 그런 분들 혹시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카페 밴드에 들어가시면 지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이쪽으로 난 공부 더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하죠? 우리 왜 공부해요 지금? 목요일마다 할 일 없어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시간 보내세요? 예, 저희 카페 밴드고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예, 제가 사랑한답시고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우리 아이, 우리 배우자, 우리 성도님들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엘빈 토플러가 말씀하셨거든요. 현대인의 문맹이는 글자를 모르는 게 문맹인이 아니래요. 새로운 이론을 재학습하지 않는 자가 문맹인이래요. 여러분 새로운 이론을 재학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둘 중에 하나, 꼰대가 되거나 범죄인이 되거나.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셔서 더 행복한 가정,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